철기. 선사시대부터 시작하는 거죠. 글자가 없던 시대, 선사시대부터, 기록이 없던 시대부터. 그런데 이제 기록이 다 그림이나 어떤 유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또 세계 역사의 뭐 유적과 비추어 봐서 이거는 무슨 시대다라고 정의가 내려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구석기 시대가 있었죠.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석기 시대는 이제 돌이 도구가 되었던 시대인데 구석기 시대는 가장 먼저 생겨난 시대고 그 다음에 문명이 생겨나서 그 다음 시대가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 그 다음에 이제 부족국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구석기 시대의 생활이란 거는 우리 그 원시인, 흔히 생각하는 원시인들이죠. 이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이동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착할 필요가 없이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굴이나 이런 막집에서 살면서 이동 생활을 했고 대표적인 그런 도구는 뭐냐면 주먹도끼입니다. 주먹도끼가 그냥 주먹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살짝 이렇게 각도가 있고 보면은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냥 강가에 있는 돌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주먹도끼를 발견을 해서 그 일대가 구석기 시대 유적지라는 거 발견된 적이 많잖아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도구는 주먹도끼였다는 거. 신석기 시대는 이동생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석기 시대부터는 그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제 농사와 목축이 시작되기 때문에 정착이 가능한 거예요. 굳이 동물 따라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정착이 되고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됐다는 거. 그리고 그때는 간석기예요. 뭐냐면 예리해졌어요. 주먹도끼는 그냥 이렇게 깬 거고 여기서부터는 간석기예요. 갈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석기라도 예리해졌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도구는 가락바퀴라고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이게 바늘같이 생긴 그런 게 있어요. 가락바퀴. 그리고 여기서 토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거를 저장하고 먹어야 되는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토기가 나오는 게 최초로 나오는 게 신석기의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빗살이 이렇게 비 내리는 그 빗살 그 모양이 토기에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알아. 빗살무늬 토기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빼쪽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게 신석기의 대표적 토기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는 구리로 만든다는 거죠.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도구가 이제는 석기가 아니고 동으로 만든 청동기 시대가 이제 열리는데 이때 청동기는 굉장히 뭐랄까 석기에 비해서는 예리하고 굉장히 튼튼한 도구이기 때문에 싸움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싸움이 가능하다는 거는 힘의 균형이 깨졌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권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은 뭐예요? 계급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계급이 발생했고 그 계급의 그 높고 낮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묘예요. 묘.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잘 아는 게 뭐죠? 큰 돌을 이렇게 묘에다가 큰 돌을 이렇게 얹는 걸 뭐라 그러죠? 고인돌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인돌. 고인돌이 바로 계급을 보여주면서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라는 거. 여기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청동기는 예리하다 못해 검, 칼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인 유적이 비파형 동검. 비파 아시죠? 악기같이 생긴 거. 비파 이렇게 악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검. 딱 잡으면 이게 비파같이 생겨서 그게 검이에요. 그걸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힘센 자가 되고 지배층이 되고 그러면서 계급이 됐다는 거예요. 계급이 나눠졌다는 거죠. 그래서 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반달, 돌, 칼이 나와요. 그러니까 칼이 나온 건 뭐라고요? 청동기 시대라는 거. 그 다음에 이때는 토기가 무늬가 없어요. 무늬가 없어. 그래서 민무늬 토기예요. 토기도 이 빗살무늬 토기보다는 조금 더 크고 좀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빗살무늬 토기가 더 예쁘긴 하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빗살무늬 토기가 예쁘긴 하지만 좀 더 오래된 신석기 시대고 청동기 시대는 민무늬 토기가 이제 생겼다. 근데 제 생각엔 왜 굳이 이렇게 모양을 막 이렇게 넣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은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많이 대량으로 많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무늬를 넣을 새가 없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제는 뭐라 그러나 잉여 농산물이 많이 생기고 그게 바로 잉여 농산물을 많이 갖고 있는 자가 어떤 자예요? 지배층이라는 거죠. 잉여 농산물이 많이 생겼으니까 토기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무늬를 넣을 새가 없다. 그래서 민무늬 토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냐? 더 튼튼하고 단단한 철기 시대가 된 거예요. 철기 시대가 왔는데 철기 시대의 특징은 중국과 드디어 교류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 왜? 뜰만하다 이거죠. 우리 철도 있어. 우리 철기 갖고 있어. 너희들하고 뜰만해. 얘네들이 큰 나라라도. 이러면서 교류를 하는데 그때 나타난 교류하면 화폐가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때 나타난 화폐가 명도전입니다. 명도전. 그리고 이때 나타난 칼이 더 예리해진 거죠. 더 찌르기 좋게. 뭐죠? 세형 동검. 비파형 동검은 이렇게 비파같이 이렇게 넓다랗게 생겼다면은 세형 동검은 더 찌르기 좋고 더 단단한. 그러니까 아주 간을 세자겠죠. 아주 빼쭉하고 가늘게 생겼습니다. 진짜 요즘 칼처럼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철기시대다. 세형동검은 철기시대다. 그리고 이때 청동기 시대 때 드디어 부족국가가 나타나요. 왜? 계급이 생겼으니까. 그때 부족국가 처음에 우리 민족의 처음 국가가 어디예요? 고조선이다. 그러니까 조선인데 나중에 생겨난 그 조선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옛고자를 써서 옛날 조선이다. 그래서 먼저 조선이니까 고조선으로 한 거지. 사실은 나라 이름은 조선입니다. 근데 고조선이라고 우린 부르죠. 청동기 시대에 고조선이 나타났고 이때 지배 계층 이름이 뭐예요? 단군 왕검이다. 단군 왕검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요. 자리 이름이에요. 단군은 큰 무당을 얘기하는 거죠. 제사 지내는 단군. 왕검은 뭐예요? 정치적 지도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제사도 지내고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와 왕검, 정치 지도자를 한 사람이 했어요. 그러니까 재정일치라고 하죠. 그거를 재정일치 사회다. 그래서 단군, 왕검이 그러니까 지도자, 최고 지도자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때도 법이 나타났어요. 왜? 지배해야 되니까. 뭔가 규율이 있어야 되니까. 법이 나타난 게 뭐냐면은 범금 8조라고 해서 8조법이 발견이 됩니다. 뭐 죽이면은 어떻게 갚는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게 8개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범금 8조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발견된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고조선의 법이었다. 범금 8조법. 그 다음에 이제 철기시대에는 위만조선이 나타났는데 다 조선이네요. 처음에는 고조선, 그 다음에 위만조선. 위만조선은 본격적으로 철기 문화를 수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조선은 청동기고 위만조선은 철기예요. 그 다음에 진번과 임둔을 그 국토로 복속을 시켜요. 진번과 임둔. 그 다음에 중개무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만조선은 중간에서 이게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중개무역을 했고요. 중국에 한나라 있었잖아요. 한나라의 공격으로 멸망했습니다. 중개무역 잘했는데 왜 멸망시키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하여튼 그냥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위만조선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위만조선은 철기문화, 그 다음에 진번과 임둔을 복속시켰고 중개무역을 했고 한나라에 멸망했다. 이 나라는 어디인가? 어디죠? 위만조선. 이름이 조금 생소하죠. 그 진번과 임둔.
그러니까 지금의 지명은 아니죠. 옛날 지명. 그 다음에 이제 부족국가가 고조선이 이제 망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막 부족국가가 생겼는데 5개의 대표적인 부족국가가 있었어요. 그때 한반도에. 이거를 외워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죠. 1번은 선사시대에서 나오고 2번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처음에 제일 위에 어디가 있었냐면 부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옥저, 그 다음에 동해, 밑으로 사만 이렇게 있었어요. 부여의 대표적인 어떤 제도면 사출도죠. 마가, 우가, 저가 뭐 그런 거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그 다음에 또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5개. 이게 5개가 뭐냐면 동물이에요, 동물. 동물을 어떤 자리로 얘기한 게 마가, 우가, 저가 해가지고 동물을 가지고 사출도를 만들어요. 사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냐면은 그 제천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옛날에는 그 하늘의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그 제천 그 행사가 있거든요. 이걸 외워야 돼요. 부여의 제천 행사는 영고입니다. 제도는 뭐가 있었다고요? 사출도가 있었고 제천 행사 이름은 영고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법이 있었는데요. 일책 12법이에요. 부여는 일책 12법. 법이 12개나 있었나 봐요. 그 다음에 고구려는 마지막까지 그 통일 국가까지 가잖아요. 그냥 부족 국가 정도가 아니라 통일 국가까지. 왕이 나타나는 통일 국가까지 가는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고구려가. 그리고 굉장히 영토를 많이 차지할 때까지. 그러니까 부여, 옥저, 동해, 사만은 망해도 고구려는 안 망하고 다 이렇게 뭐랄까 통일 그 지역을 위의 지역을 통일을 해가지고 삼국시대를 이루는 그러니까 고구려가 대단한 나라죠. 근데 이렇게 부족국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작게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 부여는 사출도가 있었다면 고구려의 이 정치 제도는 뭐냐면 오부족 연맹입니다. 그냥 들어봐도 알겠죠. 5개의 부족이 연합을 해가지고 다스렸다. 고구려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제천의식이 있겠죠. 부여는 영고가 있었다면 고구려는 동맹입니다. 동맹. 약간 고구려는 굉장히 좀 남성적인 기마 민족, 남성적인 그런 국가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름도 어때요? 호전적이에요. 동맹. 굉장히 남성적이고. 그러니까 헷갈릴 일이 없어요. 부여는 영고, 부영고 하면 돼요. 부영고. 그 다음에 고구려는 남성적인 동맹. 되게 남성적이잖아요. 동맹. 그 다음에 서옥제가 있었어요. 서옥제가 뭐냐면은 부여에는 일책 12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고구려는 서옥제가 있었는데 서옥제는 뭐냐면 대릴사위예요. 대릴사위. 서가 뭐예요? 사위 서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위를 데리고 오는 대릴사위제인데 고구려는 남성적인 국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많으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결혼도 다른 집 아들 데려와라. 우리 아들 삼자 거의 막 그냥 남성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서옥제는 대릴사위 역시 남자 좋아하는 고구려 제도구나.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밑에 어디가 있었냐면은 옥저가 있었어요. 옥저는 조금 뭐랄까 약간 여성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옥저는 약간 뭐라고요? 약간 여성적이다. 옥저. 이름도 또 약간 좀 옥스럽잖아. 옥스럽지? 그러니까 구슬옥자 같잖아. 네, 그러니까 약간 여성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지도자가 뭐냐면은 읍군과 산노야. 약간 벌써 힘이 없게 느껴져. 읍군. 도시도 아니고 읍이래. 읍군. 그 다음에 삼노. 어머. 노인이 3명 있대. 그게 얼마나 힘이 없어. 약간 힘이 없는 이미지. 여성스러운 이미지. 여성이 힘이 없다는 거는 뭐 옛말이지만 물론 물리적으로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읍군, 뭐라고? 도시도 아니고, 약간 힘없는 옥저? 맞아요. 그 다음에, 삼노, 노인 세명 힘없는 옥저? 이렇게. 그 다음에 제도가 뭐 있었냐면, 민며느리제. 거봐. 힘없는 애들만 공략해, 여기는. 삼노, 노인 3명, 민며느리. 민며느리 뭐냐면, 여자아이를 다른 집에, 이렇게, 조그만 여자아이를 10대도 되기 전 어린애를 데려와가지고, 딸처럼, 그 다음에 뭐, 심부름하는 아이처럼 이렇게 사환처럼 이렇게 키워가지고, 며느리 삼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민며느리제. 사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저희 동네에도 민며느리 많았어요. 할머니들 막 13살, 뭐 12살 요럴 때 이웃집에 보내는 거야. 그냥 딸처럼 보내. 그러고 그 집 아들하고 재밌게 지내. 그러고 그 집 아들한테 결혼해. 그게 민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옥저는 벌써 어울리잖아요. 민며느리. 아, 여성스러워. 민며느리제. 그 다음에 힘이 없으니까 가족 공동 무덤이야. 이게 뭐냐면은 순장 같은 거 있잖아요. 순장. 그런데 순장도 있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가족 그러니까 무덤을 크게 만들어서 죽으면 그냥 그 무덤으로 가는 거야. 예. 따로 봉분을 만들지 않는다 이거예요. 벌써 힘이 없잖아. 힘이 없어. 힘 있으면은 이런 짓 안 해. 힘이 좀 없지. 이게 과연 어디예요? 옥저다. 옥저는 힘이 없다. 그래서 가족 공동무덤, 민며느리제, 읍군, 삼노. 아, 옥저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동해는 약간 지금 우리 강원도 살고 있는 강원도 쪽 약간 있었거든요. 강원도 쪽에. 동해바다 쪽. 동해시랑 비슷해. 동예야 그래서. 동예. 동쪽하고 비슷해. 우리 강원도 쪽이었어. 그러니까 약간 동해바다 생각하세요. 약간 푸르르고 약간 좀 낭만적인 약간 그런 약간 그러다 보니까 지배층도 옥저랑 비슷해. 똑같아. 읍군 삼로. 여기도 약간 힘이 없어. 힘은 없는데 여기는 옥저는 진짜 힘이 없고 여성스럽다면 동해는 부드럽기는 하나 좀 낭만적이다. 그러면서도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남성스러운 점도 있다. 근데 고구려처럼 남자스럽기만 하고 우악스러운 게 아니고 동해는 약간 낭만적인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읍군 삼로. 그죠? 여기서부터 조금 힘이 없어. 조금 힘은 없어. 근데 보세요. 제천 행사 이름이 무천이에요. 옥저는 제천 행사가 없어요. 옥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뭐 제사도 안 지내. 안 지내. 그냥 며느리만 데려오면 돼. 근데 동해는 무천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름이 벌써 무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하늘을 향해서 춤을 추는 게 되게 낭만적이죠. 동해하면 무천. 예? 좀 약간 낭만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책화. 책화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외우세요. 모를 땐 외워야 된다? 봐봐. 모를 때 외우는 게 최고야. 부여에는 일책 12법이 있었지. 법이 많아. 부여는 부영고 법이 많다? 고구려는 법이 뭐 있었어? 법은 없었고 서옥제가 있어. 데려와. 대릴사위. 근데 동해는 책화라는 어떤 그런 게 있었어. 제도가 있었어. 책화. 그리고 여기에 특산물이 있어요. 특산물이 낭만적이라니까. 바다를 생각해. 동해바다 생각해봐. 단궁. 단궁은 뭐냐면 왜 궁이 활이잖아요. 단은 뭐예요? 짧을 단. 긴 활을 가지고 쫙 쏘는 거는 고구려스럽지. 동해스럽지 않아. 동해는 짧아. 짧아서 큐피드처럼 낭만적으로 쏘는 거야. 귀엽게. 단궁. 그 다음에 과하마는 뭐냐면요. 마가 뭐냐면 말맞자야. 말인데 과는 뭐냐면 과실.
과실나무 하 밑에 있는 말. 그러니까 뭐야? 키가 작은 조랑말, 조그만 말 있잖아요. 제주도 조랑말 있죠? 생각하시면 돼요. 과일나무보다도 과일나무 아래에 다닐 수 있는 말이니까 얼마나 작았겠어. 동해바다의 바닷가에 그런 말이 다녔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귀엽죠? 과하마. 그때 말은 어땠다? 동해의 말은 작았다. 굉장히 조랑말, 조그마다. 그 다음에 반어피는 뭐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반어가 그 물고기 어자예요. 피는, 그 가죽 그거죠. 그러니까 반어피는 뭐냐면 약간 그 물개 같은 거라고 들었어요. 물개. 예. 반어피는 물개 가죽 같은 거다. 예, 그게 특산물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약간 가죽이 그냥 미끈미끈하고 매끈하고 굉장히 빛나고 멋있었겠죠. 그걸로 이제 뭐, 가죽 잠바 만들었나 보지. 낭만적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예요? 단궁, 과하마, 반어피, 특산물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고 낭만적이다. 어디? 동해바다. 동예. 생각해보세요. 예자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예술적이고 낭만적이구나. 근데 제천행사도 무천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춤추면서 멋있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읍군 삼노 똑같이 옥저랑 똑같이 읍군 삼노가 지도자였고 책화제도가 있었다. 책화제도는 내 생각에는 이건 약간 벌 주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면 왜 질책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질책하다는 뜻이니까 책화제도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찾아볼게요. 책화는 뭐냐면 서로 영토를 침범하지 말라.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배상해야 된다라는 뜻이네요. 부족사회잖아요. 여기가 부족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부족의 영역이나 어떤 영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침범을 하면,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게 뭐라고요? 책화. 그러니까 약간 책자가, 질책하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좀 혼난다 이런 뜻이죠. 혼난다. 화를 나게 하면 혼나? 이게 뭐예요? 책화예요. 부족에 넘으면 혼나? 그게 어디 있었다고요? 동해에 있었다. 반어피 만들어버릴 거야 이런 거죠. 여기 이런 말도 있어요. 뭐냐면은 주먹도끼를 만들려면 석기를 이렇게 쳐가지고 떼. 그래서 뗀 석기야. 주먹도끼는. 근데 구석기죠. 신석기는 뭐냐면 갈어 그거를. 그래서 간석기인 거예요. 구석기는 뗀 석기, 신석기는 간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에서는 이제 칼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거기서 토기는 민문이 토기잖아요. 왜? 저장하기 바쁜데 언제 문이 넣냐고. 그 빗살무늬 토기는 얼마 안 되니까 예쁘게 무늬를 넣었죠. 그러니까 신석기지만은 청동기는 저장할 게 많아서 만들기 바빠서 민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다른 말로 미송리식 토기라고도 한다네요. 요거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아까 철기 시대에 있었던 그 부족 국가가 위만조선이라고 그랬는데 위만조선의 그 수도는 왕검성입니다. 단군왕검. 그러나 그 단군왕검하고 다른 거예요. 단군왕검은 고조선이고 철기 시대 위만조선의 그 지역 수도 이름이 왕검성이에요. 사출도니까 4개네. 5개가 아니고 4개예요. 왕이 가운데 있고 부족이 4부족이 있는 거예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사출도는 어디? 부영구, 영구. 그 다음에 고구려는 부여도 5부족이 있었어요. 부여도 5부족이에요. 왜? 왕까지 해서 5부족 맞잖아. 고구려도 5부족이 있었는데 고구려의 그 회의 이름은 사출도가 아니고 제가회의라고 합니다. 제가회의. 사만을 안 했네요.
사만은 마한, 진한, 변한을 3개 한자 들어가죠. 그래서 사만이에요. 마한, 진한, 변한. 사만에는요, 천군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왕이 아니고 뭐요? 천군. 천군인데, 여기에 천군이 있던 수도는 소도였어요. 소도는 어떤 데냐면, 소도는 죄인이 도망가도 소도로 도망가면 용서받아요. 소도. 우리 태백에도 소도동이 있는데 소도동으로 도망간다고 해서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 그거는 재미없었어요? 난 재밌는데. 사만에는 소도라는 지역이 있었다. 예, 거기에 천군이 다스리고 있고, 거기로 도망가면 용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신성시된 그런 지역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는 재정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군은 제사 지내는 사람이었겠죠? 이름부터가. 사만에는 소도가 있었고, 천군이 있었고, 재정 분리사회였다. 고조선은 재정 일치잖아요. 단군, 왕검. 그 다음에 사만에는요, 제천 행사 있었어요, 사만은. 그러니까, 제천 행사 없는 데는 옥저밖에 없어요. 사만의 제천 행사는 계절제라고 합니다. 계절제. 계절마다 했겠죠? 그리고, 사만에는 두레가 있었어요. 두레 뭔지 알죠? 서로 도와주는 거. 이웃, 이렇게 가서 도와주고, 내가 도와줬으니까 너도 도와줘 해서 서로 도와주는 거. 그게 두레죠. 두레가 있었고, 이거예요. 사만. 사만 하면은 철입니다. 특히 변안에서는 철을 자기네가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수출까지 했대요. 어디서? 변안에서. 역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변안. 그렇게 그냥 외우자는 거지. 이렇게 억지로라도. 그런 거 몰라? 가락바퀴는 진짜 바퀴같이 생겼어요. 이거 어디다 썼을까? 이거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가락바퀴가 이렇게 약간 동전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이제 실을 꿰가지고 이제 옷감을 만드는 거죠.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달돌칼은 반달같이 생겼네. 미송리식 토기가 바로 청동기의 민무늬 토기라고 했죠? 미송리식 토기가. 그 다음에 명도전이 나는 화폐인 줄 알았는데 화폐 맞아요. 화폐인데 약간 칼같이 생겼네요. 이게 걸 수 있는 구멍이 있고 칼같이 생겼는데 얘가 화폐예요. 화폐. 세형 동검은 철기다. 비파형 동검은 검이 처음 만들어진 데가 먼저 검 나온 게 청동기잖아요. 그러면서 계급이 생기고 고인돌이 나타나고 그런 거잖아요. 됐어요. 이제 이만하면 됐다. 선사시대 부족국가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모르면 안 돼. 나도 맨날 틀려. 그러나 우리 그거잖아.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될 때까지 하자. 될 때까지 하면 돼. 뭐든지 될 때까지 하면 돼. 그리고 뭐든지 반복하면 돼. 반복 이기는 거 없어? 훈련 이기는 거 없다니까? 삼국시대 할게요. 아까 그 얘기했죠. 어디 있어요? 위에서부터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밑에 사만, 마한, 진한, 변한. 이게 이제 부족국가잖아요. 이게 이제 통일국가. 드디어 중앙집권 국가가 되는 게 누구예요? 고구려가 되잖아요. 그 부족국가들 중에서 부여에도 왕은 있었어요. 사출도에도 왕은 있었지만 부여는 거기까지 못 가고 멸망했지만은 그죠? 그리고 뭐 사마는 진작에 중개무역했던 어디죠? 중개무역 어디였니? 참. 내가 이러잖아. 중개무역이
아니다. 위만조선이 얘기구나. 위만조선은 한나라에 바로 이제 멸망했고, 하여튼, 다 멸망을 해.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봐봐. 살아남는 거는 역시 강한 고구려가 살아남고, 고구려는 통일 그런 뭐랄까, 그런 중앙집권,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지금의 국가체제와 아주 비슷한 체제로까지 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엄청난 거지. 남성적이라고 했잖아. 힘세고, 그지? 그래서 고구려가 살아남고, 그 다음에 백제와 신라도 건국이 되잖아요. 근데 가장 처음 고대 국가, 즉 중앙집권 국가가 되는 나라는 고구려가 아니고요. 고구려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고구려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보자. 비슷한 시기에 되기는 해. 비슷한 시기에 되기는 하는데, 백제가 조금, 잠깐만. 신라가 건국은 제일 빨리 해요. 기원전 57년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고구려, 기원전 37년. 백제가 기원전 18년. 그러니까 백제가 가장 늦게. 의외로 신라가 그죠? 건국이 좀 더 빠르죠. 중앙 집권 국가 체제로. 근데 원래 고구려는 부족 국가 체제로 있었다. 5부족으로 있었는데 그 중앙 집권 국가, 고대 국가, 진짜 국가라고 하는 형태로 된 거는 신라보다는 늦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치만 어떻게 비슷비슷한 별로 그렇게 큰 차이 없이 생겨서 그래서 그거를 삼국시대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왜? 부족 국가랑 달라요. 그 5 부족 국가랑 다르다고. 제대로 된 국가 체제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고대 국가의 시조 만든 사람은 우리가 알아야 되죠. 신라에는 누구예요? 박혁거세. 아래서 나왔대. 신하. 신하가 다 있잖아. 아래서 나왔대요. 아래서. 웃긴다, 그죠? 새야 뭐야 왜 아래서 나와. 근데 그만큼 평범하지 않아서 그만큼 어떤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건국 신화가 있는데 평범하게 여자의 몸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아유 이런 거 되게 많대. 다른 나라도 많대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그거를 또 은유적으로 푼 거겠죠. 은유로. 아이고 힘들다. 거품을 물었네요, 제가. 어찌됐든 신라는 박혁거세. 아휴, 잠깐만요.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음에 백제는 4세기에 온조. 곤조가 아니야. 온조라고. 고구려는 잘 알죠? 주몽. 주몽도 평범하지 않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주몽이 동명왕이에요. 동명왕. 신라, 고구려, 백제 순으로 건국은 이렇게 신라가 제일 먼저 했지만 전성기라고 하죠. 전성기는 좀 달라요. 전성기는 백제가 제일 나중에 건국했으나 전성기는 제일 빨랐어요. 4세기. 누구 왕 때? 근초고 왕 때. 그 다음에는 어디예요? 고구려. 5세기에 그 유명한 광개토대왕, 영락대왕이죠.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 그게 5세기예요. 그 다음에 신라의 잠깐만. 신라의 전성기는 진흥왕 때거든요.
진흥왕이 6세기예요. 딱 공부하기 좋게 4세기, 5세기, 6세기. 4세기에 백제의 근초고왕, 5세기에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장수왕, 그 다음에 6세기에 신라의 진흥왕. 아셨죠? 근데 그 흐름을 알아야 돼요. 흐름. 고구려부터 볼까요? 고구려는 2에서 3세기에는 5세기가 전성기이기 때문에 2에서 3세기는 어떤 시기겠어요? 막 치열하게 이제 국가 체제를 막 만들고 막 정복하고 막 이런 시기 하려고 했던 시기일 거 아니에요? 이때 고국천왕이 있었어요. 2, 3세기 고국천왕, 2, 3세기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에 고국천왕이라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이 있었는데 고국천왕 행정오부를 만들고요. 행정오부, 그 다음에 진대법, 을파소의 건의로 진대법을 만드는데 이건 토지제도예요. 그러니까 벌써 굉장히 근대적인 그런 약간 세련된 제도를 만들어서 통치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고대국가예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똘똘한 나라야. 굉장히 똑똑한 민족이 했던 나라기 때문에 다른 나라 뭐 제대로 국가도 없고 막 이럴 때 우리는 이미 막 이렇게 기원전 얼마에 이렇게 이랬다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행정오부와 진대법, 을파소의 건의에 의해서 진대법을 한 게 바로 고국천왕. 벌써 이름부터 굉장히 괜찮죠? 고국천왕. 그 다음에 4세기로 넘어와서 미천왕이 낭랑. 그때는 낭랑이라는 어떤 약간 국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부족 국가의 중간 어떤 국가가 있었나 봐요. 낭랑군이 아니고 낭랑이라는 그런 국가를 복속시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어요. 고구려가. 그게 누구라고요? 미천왕. 미천하지 않아? 대단해. 국가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딴 나라를 먹었어.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련이 한번 와요. 원래 전성기 전에 시련 한번 온다? 그런 거야 원래. 가장 밝기 전에 가장 어두워. 그게 누구냐? 고국천왕이 아니고 원통하다 해가지고 고국원왕이에요. 고국원왕이 평양성을 그러니까 이제 먹으려고 하다가 4세기잖아요. 4세기에 백제가 전성기였잖아요. 누구? 근초고왕이. 대단한 왕이 백제에 걸출하게 있었던 거지. 근초고왕이 고국원왕, 그러니까 고구려니까 고국천왕, 그러니까 고구려의 국가다. 그래, 고구려 국가다 해서 고국인가 봐. 우리 그렇게 외우자고. 고국이 뭐라고? 고국천왕, 고국원왕이면 고구려 국가다 해서 고구려야. 고구려 왕이야. 그래서 4세기에 고국원왕이라는 고구려의 왕이 원통하게 죽는데 왜 그러냐면 평양성, 지금의 평양이겠죠? 평양성을 거기서 이제 그를 이제 싸웠는데 누구랑 싸웠냐? 걸출한 백제 근초고왕. 전성기 때 왕이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근초고왕하고 싸워서 고국원왕이 죽은 거예요. 왕이 죽으면 큰일이잖아. 난리가 난 거지. 아이고, 그래서 고국원왕이 평양성 그 전쟁 때 고국원왕이 죽으면서 근초고왕은 어땠겠어요? 굉장히 큰 나라 고구려의 왕을 죽인 거잖아요. 전성기를 이루고 막 한 거지. 응? 그러면서 요서지방 규슈는 어딜까요? 일본이겠죠. 규슈. 그 다음에 그때 사만이 있었던 마한 진안 변환의 그 마한까지도 먹는 거야. 어디? 요서 중국이겠죠? 규슈 일본이겠죠? 마한 이 정도로 전성기였어요. 요서, 규슈, 마한
이때 규슈에 칠지도를 보내. 이게 뭐냐고요?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지금 볼게.